자, 한덕수 전 총리 얘기를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검이 지금 이제 내란 가담 방조 의혹을 받고 있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오늘 이제 특검이 조사를 했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특검이 출석하는 한 전 총리의 모습이고요. 오늘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으셨다는 입장이신가요? 계엄군과 챙기는 장면 시간이 걸렸다는 노래를 어떤 입장이신가요? 고생 많으십니다. 계엄 선포 측과 추경호 의원과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셨습니까? 예, 이제 한덕수 전 총리, 자, 오늘 이제 특검에 조사에 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 바로 이제 특검 조사에 참여를 했는데, 자, 일단은 이제 특검이 이제 의혹 전반을 보고 영장 청구도 검토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테면 기존까지의 어떤 한 전 총리의 발언과 배치되는 CCTV를 확보해왔던 거, 추경호 의원과의 통화 내역 당일, 비상계엄 당일 이제 통화했던 내용 굉장히 오래 통화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구속영장 청구 될까요? 뭐 저는 9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분이 국회와 헌재에서 예. 그 12월 3일 계엄의 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위증을 하셨어요. 국회에서도 위증하고 예. 헌재에서도 위증했습니다. 그렇죠. 예. CCTV가 모든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 뭐 그게 굉장히 좀 컸다라고 보고 저는 이제 이 특검 수사를 통해서 어디까지 이제 한덕수 총리 관련 그게 밝혀질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갑자기 대선 출마하게 된 그 과정 경위 이것도 미스테리거든요. 예. 그분은 뭐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정치적 야심이 그 야망이 대권에 대한 생각이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예. 근데 어느 순간 급변을 합니다. 예. 출마 쪽으로. 예. 그게 이제 오늘 조사받는 내용하고 저는 연관이 있다라고 봐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좀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그 정치인들이 그렇잖아요. 자신이 어떤 굉장히 그 큰 사법 리스크가 몰려올 때는 그것을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출마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이번 모습은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 조 대표님. 근데 지금 끝으로 드러난 역할은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말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것은 그럼 헌법재판소에 나와가지고 그 국무회의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다라고 함으로써 예. 파면 결정을 내리는데 상당히 도움을 줬다고요. 예. 그리고 아마 계엄 해제 결의 다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을 해가지고 빨리 계엄 해제를 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그거는 아주 긍정적인 면인데 조금 문제적인 면은 요새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추경호 원내대표와 전화를 해가지고 국무회의 상황을 설명한 것다. 예. 그 국무회의 상황이 이게 비정상적인 계엄이다. 라고 설명을 했으면은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정상적인 불법 계엄이니까 이걸 막아야 되는데 막지 않고 오히려 그걸 방해하는 것처럼 행동한 것 아니냐 해가지고 수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고리가 하나 생긴 것 같아요. 예. 이게 만약 구속영장을 친다면은 이것까지 포함될지 안 포함될지는 모르지만은 그 점이 굉장히 예민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때 현장에 계셨으니까 우리 신주 부총장이 잘 아시겠네요. 그때 상황은. 근데 그때 그러니까 12월 3일 계엄의 밤 때요. 한 11시 그러니까 한덕수 그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예. 최초로 홍철호 정무수석하고 통화를 하고 예. 그리고 한덕수 총리하고 한 7분여 7분 통하고 하고 그 통화가 끝나자마자 3분 후에 또 윤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 1분? 본인 말로는 2분 몇 초래요. 예. 2분 통화를 하고 그리고 당사 3층에서 한동훈 대표 쪽 사람들 한동훈 대표와 저도 그 현장에 있었고요. 예. 예. 거기서 한번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부딪혔는데 당사로 보이냐 국회로 가냐? 네, 그때 근데 저희 쪽에서 그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처음으로 확인한 게 그래도 원내대표님은 용선하고 더 긴밀하게 저희보다는 더 긴밀하게 소통하시니까 이 계엄과 관련해서 뭐 연락 받으신 거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때 이미 근데 통화한 이미 세 사람하고 정무수석, 통화했는데. 국무총리, 대통령하고 다 통화한 다음이에요. 근데 저희한테는
없다. 연락받은 거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 한동훈 쪽에서는 빨리 우리가 국회로 들어가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에 우리가 앞장서야지 이 당이 살아날 그게 생긴다.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야 된다. 예. 그랬더니 추경호 원내대표는 자신이 중진회의를 소집해 놨으니 그 결과도 좀 보자. 그래서 현장에 있던 신조어가 확 열받아 갖고 예. 지금 총각을 다투는 이런 위급 상황에 중진회의 무슨 할 때냐. 한간 말씀하시느냐. 그리고 막 언쟁이 붙었어요. 그때 뭐라고 하던가요?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님 말씀에 지금 중진회의 할 때냐. 예. 신조부총장 좀 빠져 있으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저한테. 예, 근데 그러고 언쟁을 벌이는데 국회로 다시 진입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예. 그래서 한동훈과 그 국회의원들은 바로 국회를 그래요. 향해서 출발을 해요. 예. 그게 11시 30분 좀 넘어섭니다. 예. 예. 그리고 그리고 당시 그 추경호 원내대표는 있다가 뒤늦게 따라가요. 그렇군요. 예. 그때 당시 상황인데 사실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영장 청구 여부 이제 의원님은 청구할 것 같다는 거 대표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 그렇게 영장 청구될 것이다. 그렇군요. 영장이 청구돼서 영장이 이제 되면 인용이 되면 여기 또 특검 수사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수사에도 예,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김건희 씨 이제 내일 여자는 특검에 불응하기로 했고 이제 특검이 21일로 재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어제 이제 7시간 가까이 조사를 했는데 특검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 말끝마다 거짓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주가 조작에 가담한 정황에 들어간 통화 녹음 파일도 물증으로 냈답니다. 제시를 했는데 이제 김건희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묵비권 행사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김건희 씨. 근데 이제 예. 저는 지금 김건희 씨 변호인들이 엄청 고생을 하고 있을 거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 변호사들 얘기 들어보면 네. 제일 그 까다로운 그 자기 맞고 싶지 않은 게 의뢰인이 예. 사건의 그 진실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사람. 다 얘기를 해주고 이게 내가 아는 진실에 전부 다 변호사님께 털어놨으니까 예. 여기서 알아서 좀 이렇게 방어도 해주시고 뭐 해주세요. 예. 이러면 되는데. 예. 김건희 씨는 본인의 변호인에게도 진실을 말을 안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 보시는군요. 그 대통령 재임 중에도 그랬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명태균 게이트가 막 터졌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 뭐 수석이다 비서관이다 이런 사람들이 뭐 언론이라든가 이런 거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예. 대응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실체적 진실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랑 뭐 이렇게 문자 주고받고 전화한 적 있느냐? 없다. 그거를 베이스로 해갖고 대응을 했는데 나중에 뭐 이상하게 터지잖아요. 예. 그 통화는 그 녹취 파일 이런 게. 예. 예. 그 지금 김건희 씨 변호인들이 상당히 좀 고생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 대표님도? 아니 김건희 씨 관련된 사건이 다 이 사실관계를 다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거 무슨 어떤 사안의 해석을 다투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건 그 혐의라는 게 증거가 없으면은 심정 가지고 걸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뭐 알선수재라든지 뇌물죄, 제3자 뇌물죄겠는데 이런 걸려면은 그러니까 방어하기도 좋다고 봅니다. 잡아떼면 되고 거짓말 해가지고 넘어가면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안 증거 했다. 찾아봐라 해가 또 뭐 잊어버렸다. 요새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길밖에 없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고 남편은 그와 딱 반대로 완전히 안 가버리고 하는 그 남편은 일종의 정치범 행세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도 거의 먹혀드는데 그런 점에서 자기 유리한 것만 지금 진술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른 건 뭐 잊어버렸다고 그러다가.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이제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2차례 거부를 한 상태인데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그 CCTV 영상 공개를 해야 된다. 김계리 변호사도 공개해라라고 또 이분도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여권 쪽에서도 아마 CCTV 영상 공개가 추진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영상 공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 CCTV. 그거 진짜 그 소탐 대실이에요. 특검도.
그리고 그게 수사의 본류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연 말단적인 건데 그걸 가지고 왜 핫 이슈를 잠깐만 그 말초신경 자극하는 그러니까 저 드라마 작가가 저 실력 없이 그냥 이상한 걸로 시청률 올리려고 할 때 막장 드라마, 막장 네, 소재. 막장 드라마 비슷하게 그렇지. 몰고 가려고 하는 예. 이건데 예. 저거는 아까도 뭐 조갑재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아니 진술 그리고 그 억지로 그때 체포해갖고 뭐 특검 조사실에 앉혀놓으면 윤 대통령 성정상 거기 얘기를 합니까? 어차피 진술 거부하고 예, 예. 조사 정상적으로 안 돼요. 예, 예. 그 상태에서 정말 제대로 뭐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뭐 해서 기소할 생각을 해야지. 이런 거 뭐 CCTV 예. 의자에서 막 떨어지는 장면 뭐 이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 아니다. 정말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봐요. 조 대표님도 같은 의견이시죠? 같은 예, 공개하지 않는 것이 안 하는 게 좋겠다. 좋습니다. 예, 또 하면은 예. 또 그거 가지고 또 한 몇 달을 아니요 영원히 또 그거 가지고 시비 걸지 아 모릅니다. 영원히 시비 건다. 네,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그 장면이 만약 공개됐을 때 의자에서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전 세계를 놀라게 할지 모릅니다. 아, 왜 그런 짓 합니까? 그래서 오히려 또 이게 말씀하신 막장 드라마로 가고 그러면 오히려 그냥 특검 수사로 그냥 법리적으로 하면 내란에 대해서 판단을 사법부가 하면 되는데 오히려 이게 이상한 동정적으로도 생길 수 있고 인권침해 그렇죠. 논란도 있을 수 있기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오히려 득보단 실이 많기 때문에 하지 그렇습니다. 말자라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영상 보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 내년 6월 지방선거 혹은 보궐선거를 통해 정책 판단을 들어보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전 정치인으로서 향후 내년 그 지방선거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지금보다 반 이상 줄여야 된다. 저는 뭐 마음 같아서는 0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현실적 힘관계를 생각했을 때 현재 세력, 의석을 현재 국민의힘의 의석수, 세력수를 반 이상 줄여야 된다.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일단 조국 전 대표 출소 후에 행보가 아주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0석이 돼야 된다. 반으로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제 딱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한 평가. 조 대표님부터 해 주실까요? 근데 저는 원론적으로 이 사면이란 게 반성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반성 안 하는 사람을 형기 3분의 1로 해가지고 가석방도 그런데 완전히 사면해 준다는 게 예. 이 사면해 준 사람에 대한 도전인 것 같고요. 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도전이다. 그리고 지금은 무슨 개선 장군처럼 이야기하는데 예, 예. 지금 여론조사도 지금 찬반으로 정확하게 갈리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저는 이 조국 전 장관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가 가끔 잊어버리는 게 저분의 이 이념 성향이라고 산호맹 사건의 그 유죄 판결문을 보면은 제가 일부러 그 저분 관련 공소 보니까 저분이 레닌주의자돼요. 네, 맞죠? 그렇습니다. 산호맹의 지도 이념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그것도 레닌주의도 네. 동구 공산권 소련 다 무너진 다음에 네, 레닌주의자라고. 네. 그리고 레닌주의자는 뭐 스탈린주의자 비슷한데 네. 거기에 대한 신념이 너무 강해요. 그런데 전에 청문회 할 때 김진태 의원으로 기억되는데 지금도 사회주의 신봉합니까 하니까 이분이 안 한다고 안 하고요. 우리 헌법 체계 안에서 그게 유지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분의 행동을 이해를 하는 데는 저분이 전향하지 않는 레닌주의자다라는 것을 보고 이해하면은 이해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좀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레닌주의자가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털어내질 못한 것 같아요. 네. 예, 뭐 지금 개헌하는 데 있어서도 뭐 이제 조국식의 뭐 사회권을 뭐 그 기본권으로 새로 뭐 추가를 해야 된다든가. 아, 개헌. 네, 개헌단에 국민 대신에 사람 넣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그런 거라든가 이제 그 좌파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레닌주의적 그거를 다 털어내지 못한 부분 그게 이제 보이는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면 제가 이제 나와서 한 인터뷰를 쭉 이렇게 지피지기를 해야 되니까. 지피지기. 예, 그 쭉 꼼꼼히 읽어봤거든요. 예. 딱 그 벌써 저 대권 로드맵을 다 세웠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예. 2030년에 이재명 5년 후에. 포스트 이재명 대통령 대권을 꿈꾸는데 예.
예, 보니까 2단계예요. 2단계? 그러니까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은 열어놔요. 예. 정의당처럼 되지 않겠다 분명히 얘기해요. 예. 근데 그건 언제냐. 1단계는 내년 지방선거, 최소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지금 조국당 간판으로 치르겠다. 예. 그 경우에 따라서 28년 총선도 조국당 간판으로 치를 수 있다. 3년 후도. 목표는 뭐냐. 제1야당이 되는 거예요. 제1야당이. 아하.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됐다. 그 조국 씨가 그 얘기를 분명히 하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의 지위가 제1야당이 아닙니까? 예. 그거를 뺏어오겠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1대1 구도라는 거죠. 민주당 대 국힘이 1대1인데 그 국힘의 2를 자기가 반띵을 해갖고 0.5를 먹겠다. 일단. 그런데 0.5에서 조금이라도 더 가면 제1야당이 조국당이 되잖아요. 예. 그걸 1단계 달성해놓고 민주당하고 합당해갖고 자신이 후보로 뽑혀갖고 대권 먹겠다. 뭐 이런 2단계 전략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뭐랄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하는 국면인데요. 이러한 흐름은 그렇다면 어떤 정치인들 사면 이후에 단기적인 것일 것이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 어떠한 고착화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계속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냐. 저는 8.15 광복절을 계기로 해가지고 예. 중도 실용 노선이 퇴색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예, 예. 다시 좌우 대결 구도를 만든 것 같아요. 좌우 대결 구도를 만든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조국, 윤미향 사명 그리고 정청래, 김병기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이고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주장하면은 뭐 역사 내란이다. 역사 내란이다. 또는 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연설 중에서 해방은 연합국의 세계사적 관점에서는 연합국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에는 민족사적 관점에서는 독립운동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한 걸 앞에 딱 빼버리고 그것만 부각시키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건국 50주년 행사를 아주 거창하게 했다고. 건국 50주년이라고 했어요. 기념 주화도 발행했어요. 그때. 건국 50주년이라고 했다고. 예. 노무현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건국이라고 이야기하기만 하면은 내란으로 모르겠다고 하면은 이거 보수 세력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 역사관 왜 역사관 전쟁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걸로 하면 좌우로 탁 나눠버립니다. 예. 좌우로 나눠지면은 5대5 아니면은 아무리 보수가 밀려도 4.5는 되지. 예. 4.5 대 5.5 대결 때문에 불리하게 되는 거죠. 네. 예. 그게 바로 여론에 딱 반영되잖아요. 지금. 그게 땡큐예요. 땡큐입니까? 예, 정청래식의 이 도발은 그러니까. 땡큐입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가요,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 제가 이런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이게 이렇잖아요. 그 인간의 한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도 잉태를 해야 되잖아요. 임신을 해갖고 잉태를 하고 나중에 출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통 10개월 걸리니까. 우리 이제 그 나이 없어졌지만 세는 나이가 그거거든요. 엄마 뱃속에 그게 됐을 때부터 나이를 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살이다. 태어나면. 네, 그래서 태어나서 기본 한 살 먹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없어졌지만 그러니까 1919년은 민주공화국을 우리가 잉태한 그런 거고 예. 48년에 5월 10일에 재헌의회 선거를 치르고 7월 17일에 재헌헌법을 공포하고 8월 15일에 정부가 출범하고는 이건 거의 이제 인간으로 따지면 출산 과정이에요. 그러면 임신해서 출산까지 그게 있는데 이거를 뭐 하면은 뭐다? 그게 정말 무지한 얘기죠, 그거는. 예, 무지몽매한 얘기예요, 정말.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땡큐다라는 입장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수를 단결시킬 겁니다. 보수를 단결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좌우 대결 구도로 회귀하다고 만드는 아주 전략적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또 조 대표님이 우려하신다라는 말씀까지 듣고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신조 의원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